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많이 타시죠? 자동차를 타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차량 수명을 위해서, 엔진 수명을 위해서요, 엔진 오일을 자주 바꿔줘야 되죠. 자주 바꿔주면 좋긴 한데요, 그렇게 엔진 오일이 금방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그 성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 살면서 저도 운전을 하니까요,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요, 교환 카드를 걸어줍니다. 보통 저렇게 왼쪽 브러쉬 스위치 밑에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운전하다가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찾아보고요, 키로수가 되고 거리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바꾸러 가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제가 11만 9,080km에 교환을 했었네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10W40이라는 엔진 오일을 썼고요. 이 사람들이 퀄리티를 10,000km를 보장한다, 만 킬로를 타고 와라, 이래서 다음번 교환 시기를 12만 9,080km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는데요, 키로수는 약 12만 3,000km, 그러니까 한 3,000km 조금 더 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교환을 하는가? 제가 엔진 오일을 이렇게 빨리 교환하는 이유는요, 교환을 저렇게 많이 10,000km씩 타서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한 7개월 정도 넘었습니다. 교환한 지가요. 차를 많이 안 타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오토바이를 좀 많이 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0km밖에 안 탔는데요, 7개월 정도 되니까 엔진 오일이 변하지 않을까, 점성이 떨어진다거나 성능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요, 엔진 오일을 7개월 만에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케미컬 쪽, 성능 쪽 이런 쪽은 정확히 잘 지식이 없습니다. 설명은 잘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좀 비싼 오일 쓰면은 조금 오래 더 타고요, 좀 싼 오일 쓰면은 좀 일찍 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지난번 오일 교환은요, 좀 저렴한 곳 가서 500바트대, 그러니까 대략 한 17,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 요 정도 저렴한 오일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일찍 당겼습니다. 태국의 자동차도 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차량 구조는 거의 다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차량들과요 거의 유사하고요, 회사는 달라도요, 그 구조라든가 자동차의 어떤 생긴 모습들 이런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저렇게 속에 녹도 슬고 슬슬 이렇게 노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만 킬로 정도 뛰었으면 많이 뛰었죠. 이제 차로서는 한 반 이상, 인생 정도를 반 이상 살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태국에 살면서 간단한 정비는요, 제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바퀴를 저렇게 내리고 차를 올리고요, 쇼바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소바 정도는 제가 또 교환을 합니다. 뒤는 요새 편하더라고요. 매뉴얼을 보니까요, 뒤 그 시트를 걷어내지 않고도 밑에서 바로 그냥 스프링 이런 것만 좀 풀어내고요, 바로 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근데 앞 프론트 쇼바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러 가는데요, 하러 가는 곳은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태국의 젊은 친구인데요, 여드름이 뽀송뽀송한 20살 먹은 젊은 친구입니다. 우리 동네 살고 있고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서로 알게 돼서요, 이 친구도 오토바이를 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일하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어디서 일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정비를 하고 보통 사람들이 엔진 오일도 갈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란 벌 비퀵, 노란색을 써가지고 비퀵이라는 로고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비퀵, 그 친구가 일하는 비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태국에서 살다 보면요,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러 갔는데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요, 시세라든가 가격을요, 집사람도 또 태국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보면요, 엔진 오일 가는데 얼마냐 그러면 보통 한 1,000바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일을 뭘 쓰는지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비퀵을 갔더니 제일 저렴한 오일은요, 500바트대 대략 한 17,000원, 500바트에서 600바트 한 2만원 사이
이 정도가 제일 낮은 급이고요. 그 위급은 한 800에서 900바트, 대략 한 3만원 정도? 이 정도 하는 금액 오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종류라든가 품질, 가격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바가지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고 그러면 조금 더 부르고 비싸게 부르고요. 이렇게 하는 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가기 전에 금액도 알아보고 단가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집사람을 데려갑니다. 바빠서 뭐 일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차도 물어보고요. 이것저것 알아보면 좋죠.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요 같이 이렇게 비퀵이라는 병정비 센터를 왔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태국 전역에 그 가맹점, 체인점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크죠. 무슨 정비 사업소 마냥 크고요. 한쪽에는 저렇게 뭐 트레이닝 센터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뭐 양성하는 코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뭐 어떤 규모의 어떤 뭐 본점인지 지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큽니다. 비퀵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요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타이어를 많이 팝니다. 먼저 이곳에 접수를 하면요 제 차 순서가 되면은 이렇게 리프트에 올려서 띄워서 봅니다. 역시 타이어를 많이 파는 회사답게 제 차 바퀴를 다 띱니다. 무조건 띄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래도 다 띄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저도 봤더니 타이어의 그 굿지라고 그러나요? 오래되면은 그 타이어 바람 넣는 부분, 이 부분 고무가 삭는 것인지 이게 오래돼가지고 바람이 옆으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4개를 다 갈았습니다. 한 개당 100밭. 태국에서는 뭐 하면은 인건비라든가 무슨 부품값 이러면 웬만하면 100밭입니다. 100밭은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돈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체감을 한다 그러면 한 만원? 만원짜리 한 장 낸다 뭐 이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고 차를 맡기고요. 아까처럼 고객 휴게실 그 안에 들어가서요 차도 마시고 뭐 무제한 풀입니다. 물 마셔도 되고요, 커피 마셔도 되고요, 음료수를 마시면서요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되면 부르고 진단도 해주고요, 저한테 고칠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줍니다.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키가 크고 여드름이 많았던 저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제가 그 친구한테 좀 차를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쪽 편에는 저렇게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요 그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그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코스 같습니다. 아마 비킥을 새로 연대든가 가맹점 오픈을 한다든가요, 이럴 때 아마 인력을 이런 곳에서 조달해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를 맡기고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좀 늦네요. 태국에서 조금 뭐 부지런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유가 많습니다. 구경을 이렇게 한 바퀴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오토바이가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혼다 CBR 650F거든요. 이 혼다 650cc 저는 오토바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이 오토바이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저 친구가 타는 오토바이가 있네요. 이 친구도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잘 탑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카센터, 차 정비 이런 기술보다는 그냥 오토바이 센터를 차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직은 돈이 없죠. 젊은 친구 20살 먹은 여드름 난 친구가 아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자동차 기술도 배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아마 바이크샵을 차리든 뭐 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사는 건 다 좋은 거죠. 놀지 않고요 저렇게 열심히 해서 기술도 배우고 참 착실한 젊은이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예쁘죠. 이 친구가 타는 오토바이를 아마 이 친구는 직접 자기가 다 정비를 하겠죠. 오토바이는 물론 차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요 아마 그래도 좀 같은 공구라든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교체한 오일은요 900바트 정도 하는 오일을 중간급이죠. 한 3만원대 이 정도 갈았고요. 그리고 태국은 에어 필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엔진 옆에 그 공기 흡입구 옆에 있는 필터요. 이것을 보통 잘 안 갑니다.
그걸 또 교환을 해달라 그러면은 별도로 뭐 한 10,000원 이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먼지로 털어서 이 사람들은 그걸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2번, 3번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그때 같이 교환하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뭐 털어서 타고요. 먼지도 뭐 많은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탑니다. 태국에서 뭐 차를 안 탈 수는 없죠. 태국에서 차를 잘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알뜰하게 이렇게 사는 방법은요, 많이 돌아다녀 보고 저렴한 곳 가격도 알아보고, 뭐 물론 뭐 그냥 가서 맡기고요. 돈 뭐 10,000원, 20,000원 더 바가지 써도 뭐 살림살이 어려워지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요. 뭐 살림이 뭐 기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성격상 한 푼이라도 좀 아끼고, 저도 저 외국 사람이지만 태국 물가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보면서요, 집사람 좀 귀찮게 만듭니다. 집사람이 굉장히 귀찮아하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같이 다니면서요 좀 알아봐 줘야죠. 이렇게 태국에서도 경정비 센터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쉽게 교환한다는 거, 뭐 살아가는 이야기 모습을요 오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